네, 안녕하세요. 터치 디자인에 관련된 간단한 튜토리얼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약간 이제 모션 포스터를 조금 응용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한 포스터는 아니지만 어떤 터치 디자이너 안에 있는 3D 지오메트리 이용하지 않고 2D 이미지 파일들을 좀 자체적으로 있는 뭐 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텍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LFO하고 결합해서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모션 포스터를 좀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새롭게 터치 디자이너를 열었습니다. 기본 디폴트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선 지워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터치 디자이너에서는 지금 저도 이제 데모 버전으로 논 커머셜 버전으로 지금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할 거는 빈 캔버스를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OP라고 하는 텍스처 오퍼레이터 안에서 어,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컨스턴트라고 하는 빈 캔버스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하나 깔아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에서의 컨스턴트에서의 파라메터라고 하는 우측 상단에 있는 거에서의 커먼에서 해상도를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제가 규정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해상도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가로가 900, 그 다음에 세로가 1700이라고 하는 픽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만들어진 도형이라든가 텍스트 기준도 다 이 해상도 900에 1200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할 거는 여기에다 가로로 그러니까 세로 된 이제 발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선 레탱글이라고 하는 에서의 TOP 텍스처 오퍼레이터 안에 있는 레탱글을 좀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할 거는 커먼에서의 900에 1200 똑같이 해상도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컴포지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연결을 좀 해줍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 컴포지트를 열었을 때 디폴트가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교차점에 대한 부분들을 나와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컴포지트 요번에 쓸 거는 이 모드 자체를 레이어 개념에서의 형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라서 쉽게 이해를 좀 돕자면은 첫 번째 이 로드점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들어오는 곳이 input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곳이 input 2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들어오는 input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컴포지트는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을 상단에 위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모드를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이제 오버라고 하는 것을 변경해 주시면은 input 1에 들어있는 것이 input 2보다 오버 위로 이제 위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레탱글 자체도 지금 백색으로 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있는 캔버스 색상이랑 똑같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제가 이 레탱글에서의 필 컬러를 약간 어쨌든 음, 그레이를 좀 바꿔놨고요. 이거에 대한 형태도 지금 레탱글에 보시면 여기 규격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규격을 0.15로 바꿔주시고 0.18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 부분을 1로 일정한 3 정도로 좀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위치 값은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누르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어, 거리에 대한 값을 수치로서 같이 연동해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0.3으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시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센터의 X, Y축으로 봤을 때 이 높이에 해당되는 두 번째 란에서는 이번에는 수치를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0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변동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위치에다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컴포지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제가 포토샵의 레이어 기능이라고 하고 이제 매칭해서 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쉽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인풋 1에 들어가는 거를 상단에 배치한다. 오버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아래로 내린다 하면은 인풋 1을 기준으로 이거를 언더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 깔려 있어도 보이지 않는데 밑에 내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만약에 비유를 해서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는 세로 바를 하나 만들었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도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 도형을 만들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렉탱글에서 여기에 똑같이 컴포지트를 또 연동해서 또 적층하는 개념으로 계속 쌓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합성에 또 합성. 그러니까 저희가 포토샵에서도 이미지를 계속 레이어를 증가하면서 이미지하고 이미지를 겹친다던가 또 다른 합성을 하던가 변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도형을 변화를 줄 건데 이번에는 도형의 변화를 조금 다각면에 대한 걸 주기 위해서 텍스처 오퍼레이터, TOP에서 서클이라는 걸 하나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불러왔을 때 제가 서클을 불러온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원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오퍼레이터 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미터 창에 보시면 여기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걸 활성화해 주시면은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좀 바뀝니다. 왜냐면은 사이드가 3위로 되어 있어서 면이 3개, 그러니까 3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수 일정으로 넘어가면 약간 원처럼 바뀌게 되죠. 왜냐면은 이런 선하고 선들을 계속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 원으로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안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저는 이제 변형을 좀 하면서 모양을 좀 만들 거라서 이제 서클이라는 거 오퍼레이터를 좀 불러왔고요. 자, 두 가지를 다시 또 같은 이 도형, 이 포스터라고 하는 같이 포스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할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 작업을 해야 할 거는 선행대에서 하는 작업들은 보다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좀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클에서 커먼에서 역시도 아까 얘기했던 900, 1200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이 두 개를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까 했습니다. 예, 연결하면은 아까와 같이 멀티플라이가 기본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라서 이거를 다시 컴포지트에서 인풋 1에 대해서 이거를 오버값으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값 했을 때 역시나 이걸 둘 다 백색이기 때문에 자, 서클에 있는 색상을 제가 필 컬러를 주황색으로 하나 오렌지색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걸 적정한 위치를 제가 이 센터 값을 또 센터로 해서 배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에 대한 레디우스 값을 제가 줄여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바꿔놨습니다. 조금 조정해 놓을게요.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옮기신 다음에 바꿔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의 한번 다시 서클로 가신 다음에 이 사이드 값을 좀 변동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면이 변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합성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한번 그 모션을 조금 줄 겁니다. 이렇게 변동값을 줄 건데요. 자,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저 이제 LFO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건데 여기 채널 오퍼레이터 안에 보시면 이제 LFO라는 걸 좀 불러오시고요. LFO는 기본적으로 사인 값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주기적인 것을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드리면 이제 완복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세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0.999에서 0.99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완복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LFO의 타입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인지 이 부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사인 값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램프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0에서 1까지 쭉 올라가는 거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건 아까 마이너스라고 1이 완부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0에서 1까지 쭉 갔다가 다시 초기화돼서 다시 0에서 1로 이렇게 다시 변화되는 값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좀 쓸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삼각형에서 팔각형까지의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서 그 범위에서의 면들이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01, 01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이 없는 거에서 면 하나 정도밖에 있는 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형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범위로 지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쓰는 것이 이제 매스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고요. 매스를 한번 연결해 주시면 이 매스에서는 세 번째 탭에 있는 레인지 안에서 새롭게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뭐 프로세싱에서는 이걸 이제 맵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로 하고도 이제 같이 같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0하고 1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는 0이었을 때는 3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매칭을 하고 1이라고 했을 때는 8이라고 하는 수치랑 매칭을 좀 해줘라라고 맵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맵된 거를 서클의 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흐름에 따라서 면들이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LFO의 프리퀀시를 약간 0.5 정도로 조금 늦춰서 변화의 값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바꿔놨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합성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컴포지트에서 똑같은 걸 한번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하나 좀 새로운 걸 넣을 거라서 다시 합성을 여기에서 1번이 위로 가도록 제가 이 변동을 다시 좀 해놨고요. 자, 요거의 변동은 지금 같이 복사했던 두 번째 거가 인식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두 개는 같이 이것도 역시나 오버로 위로 올릴 거고요.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근데 지금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크기를 약간 작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색깔을 좀 바꿔볼 겁니다. 눈에 잘 띄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작게 할 거고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반대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여기에 순차가 지금 0에서 1로 변화했을 때 3에서 8로 됐다고 하면 지금 이거를 반대로 8에서 3으로 바꿔주면은 서로 반대 방향의 어떤 형태로 이제는 같이 묶여져 있게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거를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좀 변화가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는 다시 이제 글씨를 한번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컴프라고 하는 컴포지트라는 걸 하나 좀 불러오고요. 자, 여기 컴포지트에서 이제 텍스트를 하나 좀 쓸 건데, 이번에 이제 텍스트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텍스트 접근할 때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맞춰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합성했을 때 왜곡되는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의 커먼드 역시나 900에 1200으로 좀 맞춰주시고, 자,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데, 여기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면 여기 파라미터 창에서에 있는 화살표를 움직여서 그 순서를 조금 더 변동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버지트에 있는 부분을 인풋 1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위로 오버를 좀 해놨고요. 글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우선 색깔도 먼저 바꿔놓을게요. 인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컬러를 여기 폰트 컬러를 제가 여기 약간 짙은 회색으로 좀 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폰트에서의 포지션 값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이게 조금 움직이는 값이 미세하기 때문에 저는 움직임을 조금 수월하기 위해서 여기에 트랜스폼을 하나 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텍스트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위치값을 조금 더 쉽게 잡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하나 연결을 좀 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글씨를 쓰시면 되는데, 우선은 글씨 쓰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에 여기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다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여러 개인 것을 만약에 쓰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이 방법에서 뭐 계속 다시 또 문장을 또 다시 하나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방법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탭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서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액티비티를 활성화해 주시고, 여기다가
긴 문장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이거는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번에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오퍼레이터의 텍스트를 불러와서 작성하시고, 여기 텍스트 오퍼레이터에 보시면 여기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드롭다운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글씨가 쌓여져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 부분을 지워주시면 순수하게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의 사이즈를 텍스트에서의 폰트에서 사이즈를 변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값은 밑에 있는 트랜스폼을 조금 이동해 주시면 좋다고 얘기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식으로 이제는 텍스트도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좀 줄 거는, 효과를 좀 주려고 하는 거는 깜빡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 텍스트에 대한 부분을,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LFO를 활용해서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깜빡이를 주고 뭐 블링크 같은 효과죠.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할 건데, 오퍼레이터,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벨 한번 연결해 주시면, 이 레벨에서는 어떤 대비값이라든가 어떤 밝기값도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레벨에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포스트에 보시면 이제 오퍼서티라고 하는 투명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오퍼서티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마치 없어졌다가 보였다는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운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LFO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아까는 이제 램프라고 하는 타입을 썼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램프가 아니라 스퀘어라고 하는 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스퀘어 같은 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스위치의 버튼을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치하는 것 같은 형태처럼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할 거고요. 대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값인 0하고 1이라는 값하고 직접적으로 대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매스라는 걸 통해서 다시 아까 범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매스를 다시 사용해 보면은 매스에 연결해 주시고, 이 매스의 레인지를 지금 들어오는 값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0하고 1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바로 여기에 레벨에다가 오퍼시티에 적용해 주시면은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되게 변동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기도 시프리퀀시를 0.5 정도로 하게 되면 그 이동된 0하고 1하고에 전환되는 속도를 약간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하나만 더 이제 원형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만 더 할 건데요. 자, 여기서도 다시 또 재합성을 좀 할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포지트를 할 거고,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거 할까? 역시나 서클 하나 불러올 건데요. 여기서 서클은 다른 의미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서클에 대한 부분 해상도를 먼저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들 한번 합성을 해보시고, 여기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인풋이 상단으로 가게 하시고, 이걸 역시나 오버로 해서 이 원형이 위로 올라가게 할 겁니다. 하고 색깔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맨 처음에 서클에 색깔을 변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색깔을 여기 필컬을 건드리진 않고 외곽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필 컬러 되어 있는 부분 알파 값을 0으로 확 줄이면 투명 값에 의해서 알파 값에 의해서 가운데 필 컬러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대신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더 위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 보더 컬러는 지금 보시는 보더 컬러에서의 변동값으로 변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디우스 값을 조정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조금 얇게 갈게요. 0.03 정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외곽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각도에서 제가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이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크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수치를 기동해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될 건데요. 여기 있는 값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쓸 거는 다시 LFO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램프 값을 이용할 거고요. 0에서 1로 움직이는 것을 자, 매스로 이동을 해서 자, 들어오는 값이 레인지가 0에서 1이라고 하면 난 이걸 0에서 360도로 좀 바꿔볼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서클의 그 아크에 대한 앵글 값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될 거고 너무 빠르니까 이것도 0.2 정도 하게 되면 0하고 0에서 360도 갔다가 다시 초기화합 돼가지고 다시 0에서 360도 회전값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트 되는 것처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운용을 하자면 다시 한번 컴포지트로 해서 다시 하고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여기 들어오는 값은 여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다시 합성을 하고 여기에서 인풋 값을 이제 위로 올릴 거고요. 근데 지금 있는 거는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색깔을 먼저 한번 좀 바꿔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금 이 서클의 값을 제가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줄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전 값을 조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로테리 값을 조금 변동해 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다른 각도에서 움직이게 하는 방식 예.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이제 모션 포스터에 대한 부분도 요즘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꼭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다른 이제 모션 편집으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터치 디자이너를 이용하셔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좀 보여드리는 강좌고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모션 포스터에 더 이걸 또 다른 버전으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